세상의 냉혹한 독재자로 알려진 김정은. 하지만 그의 비밀 파티에서는 화려함과 사치에 숨겨진 세계가 펼쳐집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서 젊은 여성들의 시중을 받으며 열리는 이 비밀스러운 모임에는 최고위급 관료부터 막강한 사업가까지 북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참석하죠. 정치적 계략과 음모가 뒤섞인 이 비밀스러운 행사는 조용히 국제 정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금부터 김정은의 비밀스러운 축제, 그 감춰진 화려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파티가 열리는 장소. 평양의 분주한 거리 아래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주최하는 지구상 가장 비밀스럽고 호화로운 파티가 열리는 숨겨진 세계가 있습니다. 미스터리로 가득한 이 특별한 모임은 매년 세계 최고급 장소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화려한 곳에서 열립니다. 극소수의 특권층에게만 허락된 이 파티는 철통 같은 보안으로 둘러싸여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합니다. 파티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줍니다. 메인홀은 유리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다이아몬드 폭포처럼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눈부시게 빛납니다. 벽은 정교한 디자인과 희귀한 예술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어 웅장하면서도 내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새하얀 레이스로 덮인 고급 목재 가구는 우아함을 한층 더하죠. 파티의 중심인 대연회장에서 하객들은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가장 부드러운 카페트 위를 거닐며 상상 이상의 부유함 속에서 서로 어울립니다. 가장 존경받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북한 최고의 사치를 경험할 수 있는 안식처, 개인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당의 테이블은 정교하게 준비된 요리로 가득하며 모든 손님이 마치 왕궁에 들어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각 디테일이 세심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정은의 비밀 파티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화려한 장소, 철통 같은 보안, 아니면 특별한 손님 명단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기쁨조 북한의 가장 은밀한 모임, 그 굳게 닫힌 문 뒤에는 어둡고 논란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쁨조입니다. 외모와 재능을 기준으로 직접 선발된 것으로 알려진 이 미스터리한 젊은 여성 집단은 김정은 자신과 북한 최고 엘리트들이 참석하는 호화로운 행사에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김정은의 비밀 파티와 기쁨조의 관계는 추측과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젊은 여성들은 고위 관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되며 이는 북한의 엄격한 사회 계층 내에서 그들에게 특권적이면서도 위험한 위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파티에 참여하는 대가로 특정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들의 삶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은 나라의 지배 계급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린 소녀들을 모집하고 강제로 복종시키는 끔찍한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이 여성들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지도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삶을 강요당합니다. 이 논란 많은 관행의 뿌리는 현 지도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정일은 젊은 여성과 함께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믿음도 그가 2011년 70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각 지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기쁨조를 바꾸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서양 모델처럼 마른 체형의 여성을 선호하는 쪽으로 초점이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의 선발 과정은 어떨까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잠시만요.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더욱더 좋은 수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신가요? 3. 선발 기준. 매년 김정은은 북한 엘리트의 딸들 중에서 약 25명의 젊은 여성을 직접 선발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삶은 어둡고 비밀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녀들의 가족 배경, 건강, 심지어 순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철저히 조사됩니다. 일단 선택되면 그녀들은 사라지고 가족들에게는 단지 중요한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만 전해집니다.
현실은 훨씬 더 사악합니다. 이 젊은 여성들은 가족과 단절된 채 국가 지도부의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훈련받는 숨겨진 세계로 내몰립니다. 그녀들은 질문 없이 즐겁게 하고 복종하고 기쁘게 하도록 교육받으며 개인으로서의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물건처럼 취급됩니다. 기쁨조로 알려진 그녀들은 혹독한 훈련을 견뎌냅니다. 일부는 홍콩까지 가서 관능적인 마사지를 배우고 다른 일부는 엘리트들을 위해 노래와 춤을 추도록 훈련받습니다. 신체 기준은 엄격합니다. 키가 5피트 3인치, 즉 약 160cm 미만이어야 하고 흠없는 피부와 고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만이 선택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들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뒤틀린 요구사항인 순결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비밀 조직은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며 그 존재는 중국이나 한국으로 탈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탈북자들의 용감한 증언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김정은의 악명 높은 파티 뒤에 숨겨진 암울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훈련 그 이후 선발되어 훈련을 마친 북한 기쁨조의 젊은 여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착취의 세계로 내몰려 국가 최고 권력자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뉜 각 여성은 엘리트들의 비밀 모임에서 특정하고 굴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율성과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그들의 몸은 지도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마사지사로 훈련된 두 번째 그룹은 신체적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안도 제공해야 하며 하인, 상담가, 그리고 포로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엔터테이너, 가수, 댄서로 구성되며 그들의 도발적인 공연은 손님들을 자극하고 유혹하도록 설계되어 종종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이 모임은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관저에서 열리며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 200명 중 단 40명에게만 허락됩니다. 밤은 끝없는 술과 호화로운 음식, 그리고 타락한 행위로 가득 차 길게 이어집니다. 패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악한 게임이 벌어집니다. 특히 충격적인 게임 중 하나는 술에 취한 채 신체 일부에 털을 미는 것으로 통제와 굴욕의 분위기를 증폭시킵니다. 이 비밀스러운 행사는 북한 상류층의 잔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냅니다. 기쁨조 여성들에게 삶은 착취와 학대의 끝없는 악몽이며 그들의 몸과 마음은 겪어야 했던 고통으로 영원히 상처받습니다. 이 잔인한 파티와 여성들이 강요당하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숨겨진 측면이 새로운 흥미를 더합니다. 비밀 카지노 김정은의 비밀 파티에는 극소수만이 볼 수 있는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비밀 카지노가 있습니다. 조용한 구석에 자리 잡은 이 카지노는 도박이 범죄인 나라에서 금지된 스릴을 맛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카드가 섞이고 칩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고액 도박꾼들의 속삭임이 방을 채우며 북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짜릿한 긴장감을 만듭니다. 이 카지노가 특별한 이유는 국가의 엄격한 규칙을 거스른다는 점입니다. 도박이 금기시되는 땅에서 이 비밀스러운 공간은 외부의 시선을 피해 엘리트들을 위한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카지노가 단 2곳뿐이며 평양에 있는 김정은 소유의 카지노가 가장 악명 높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고층 건물인 양각도 호텔 내에 자리한 이 독점적인 카지노는 여러 층에 걸쳐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고액 도박꾼들이 포커, 블랙잭, 룰렛, 슬롯머신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곳은 평범한 카지노가 아닙니다. 보안은 삼엄하고 규칙은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모든 방문객은 여권을 제시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모든 움직임은 면밀히 감시되며 특히 파티가 끝난 후에는 어떤 규칙 위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는 주로 외국인, 비즈니스 관광객, 예교관, 그리고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하며
현지 북한 주민들은 종종 출입이 금지됩니다. 도박 외에도 호화로운 쇼, 고급 요리, 럭셔리 바를 제공하며 비밀스러운 나라 속의 또 다른 비밀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카지노는 김정은이 만드는 정교한 세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제 특별한 손님 명단과 이 비밀스러운 행사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6. 손님 명단. 김정은의 비밀 파티는 전설과도 같으며 미스터리에 쌓여 있고 철저히 통제됩니다. 북한의 최고위 관료, 군 지도자, 그리고 노동당의 핵심 인물 등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초대받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정치적 운명을 만들어가는 인물들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모임에 외국 고위 인사나 심지어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그들의 참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여전히 찾기 어려워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이 행사를 둘러싼 관심은 전 세계의 호기심을 사로잡았지만 이 특별한 파티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한 정권은 모든 세부 사항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거의 뚫을 수 없는 비밀주의를 유지합니다. 밤낮으로 경비를 서는 경호원들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비밀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비밀 모임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손님들은 절대적인 침묵을 맹세해야 합니다. 이 맹세를 어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가볍게 여길 서약이 아닙니다. 이 행사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기밀로 분류되고 대중의 시야에서 철저히 차단되며 김정은의 최측근 중 소수의 선택된 인물만이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 중에서 직접 선발된 보안팀은 최고 수준으로 훈련된 인원들로 이 행사의 모든 측면을 보호하는 데 헌신합니다. 그들은 각 행사가 최소한의 위험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노련한 전문가들입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를 보면 참석자들의 신원과 안전이 모두 최우선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부로 들어갈 운이 좋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호사를 경험합니다. 단 몇 시간 동안 현실이 희미해지고 일상의 부담이 사라지는 세계를 맛보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권 중 하나에 숨겨진 이 모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권력의 과시일까요? 아니면 세심하게 만들어진 기만책일까요?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미스터리한 모임의 매력 뒤에 무엇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김정은의 사적인 세계의 비밀을 탐험하는 대화에 참여해주세요. 7. 호화로운 공연. 이제 호화로운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매혹적인 분위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는 참석자들을 웅장함과 매력의 세계로 감싸 안으며 모든 감각을 사로잡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축하 행사의 중심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술성을 지닌 공연이 있습니다. 음악가, 댄서, 고개사 등 세계적인 수준의 엔터테이너들이 무대에 오르며 각자는 뛰어난 재능으로 세심하게 선택됩니다. 이 공연자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그 분야의 최고들입니다. 분위기는 엘리트 손님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엄선된 현대적인 곡들의 교향곡으로 활기를 띱니다. 이 멜로디는 공기를 가득 채우며 관객들을 거의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경험에 몰입시킵니다. 댄서들은 유연한 움직임과 정교한 안무로 시각적인 향연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공연은 전통적인 한국 무용과 현대적인 해석이 융합된 것으로 너무나 정밀하고 우아하게 실행되어 관객들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넋을 잃게 됩니다. 8. 모란봉악단. 예상치 못한 교차점의 중심에는 2012년 여름 김정은이 직접 선발한 모란봉악단이 서 있습니다. 평양의 역사적인 모란봉 구역의 이름을 딴 이 악단의 이름은 김일성이 소련에서 돌아와 열정적인 연설을 했던 장소를 떠올리게 하며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첫 공연부터 모란봉악단은 관객을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 공연의 규범을 깨고 이 젊은 여성들은 어깨가 드러나는 이브닝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무대에 올라 배경에는 미키마우스와 곰돌이 푸가 등장하는 디즈니 커버곡을 연주했습니다.
때로는 짧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 나만의 걸그룹과 비교되기도 하고, 때로는 군복을 입고 우아함과 강인함이 어우러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란봉악단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 여성들은 신시사이저부터 기타까지 모든 것을 연주하는 뛰어난 음악가들입니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애국적인 노래를 넘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나 영화 로키의 주제곡과 같은 세계적인 명곡까지 포함하며, 이는 1980년대 팝과 록 사운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악단은 거의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고위군 간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행사나 김정은을 위한 특별 비밀 파티에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따라 배우자나 흥해라 노동당 시대 같은 노래를 연주합니다. 모란봉악단은 대중문화와 선전을 결합하여 화려함과 권위를 독특하게 섞어놓은 존재입니다. 이 독특한 음악 그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9. 공연장의 분위기. 김정은이 주최하는 이 비밀 모임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부터 축제 분위기를 따뜻하게 비추는 금빛 장식까지 화려함으로 치장된 장소. 손님들은 각자 최고의 옷차림으로 도착하여 방 안을 가득 채운 세련되고 화려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테이블에는 왕족을 위한 연회에 걸맞은 음식이 가득하며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요리와 음료를 선보입니다. 정교한 해산물, 군침 도는 고기,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입맛도 만족시킬 만한 유혹적인 디저트가 펼쳐집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행사의 사치스러운 성격을 말해주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호화로움과 우아함의 세계를 엿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장식부터 진미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깊은 인상을 남기고 마음을 사로잡도록 세심하게 기획된 권력과 위신의 공연이며, 북한 엘리트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드물게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특별한 행사들이 세계 정치와 국가의 운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10. 숨겨진 의미. 북한의 심장부에서 김정은이 주최하는 이 비밀스러운 파티는 단순한 축하 행사를 훨씬 넘어 정치 권력에 숨겨진 신경센터입니다. 이 특별한 행사에서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는 중추적인 논의에 참여합니다. 닫힌 문 뒤에서 지도자들은 취약한 동맹을 협상하고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국내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군사적 움직임, 경제적 변화,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화려함과 사치를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초대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기억에 남는 밤이 아니라 영향력을 잡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은 큽니다. 초대는 동맹을 향한 외교적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부재는 정권에 대한 반항이나 거리두기를 암시하며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비밀주의는 추측을 더욱 깊게 하여 이미 미묘한 국제관계를 위협하는 소문을 부채질합니다. 세부 사항은 철저한 장막 뒤에 잠겨 있어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 김정은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잔혹한 행위로 비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비밀은 김정은이 무자비한 권력 게임을 완성한 북한 정치의 어두운 심연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주저없이 휘둘렀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사망했을 때 앳된 얼굴과 동그란 뺨을 가진 이 젊은이가 곧 인민과 적들을 모두 장악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82년 1월 8일 평양에서 태어난 김정은은 지배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북한의 창시자 김일성의 손자로서 그의 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와 특권,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는 권위의 삶이었죠. 지도자로 키워진 그는 가명으로 스위스로 보내져
폐쇄된 북한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삶을 경험했습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그는 수줍지만 사교적이고 농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10대처럼 살았으며 항상 경호원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이 시절은 그에게 세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주었고 그는 나중에 이를 세계적인 감각을 지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김정은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물리학과 군사학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즉시 위대한 계승자로 칭송받았으며 이는 그를 선조들과 동격으로 만드는 칭호였습니다. 국영 매체는 그를 하늘이 낳은 위인으로 칭송하며 그의 통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2 권력 장악 이후 권력을 잡은 후 김정은은 자신의 초상이 광고판과 공공건물에 눈에 띄게 전시되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권이 사치품에 쓰는 엄청난 비용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빈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영국의 미러지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만연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도발적인 여성 란제리에 약 12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86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22년 무역 기록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한 고급 주류와 리큐어에 약 267만 5천 달러, 즉 약 34억 7,750만 원을 썼습니다. 또한 북한은 시가와 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에 약 1,2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3억 8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하루 임금이 4달러 40센트, 즉 5,720원에 불과한 평범한 시민들의 극심한 빈곤과 엘리트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 사이의 심각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역 데이터는 기본적인 필수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권이 사치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격차는 이 비밀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과 압박받는 국가에서 사치의 진정한 대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로 비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